우리 이제 다형성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요. 자,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테스트를 했지만 같은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다형성의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자,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 개수와 타입을 통해서 각각의 메소드들을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 자, 그리고 우리 학습 예제 보면은요, 예제 2번이 있어요. 예제 1번은 지금 한 내용과 같습니다. 예제 1번은 지금 한 내용과 같고요. 그리고 예제 1번 뭐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작성한 내용과는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예제 2번이 있는데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있어요. 생성자 오버로딩. 자, 지금은 메소드 오버로딩을 지금 보신 거예요. 메소드 오버로딩 지금 보신 거고요. 생성자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자, 다른 예제를 통해서 보지 말고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작성하고 있는 이 예제를 통해서 아예 그냥 여기다 다 그 오버로딩은 여기다 다 몰아놓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도 자, 메소드로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메소드의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성격상 그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하나 메소드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자, 조금 아까 우리 생성자에 대해서 학습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자,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죠. 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 형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클래스 이름은 어때요? 맨 앞에 대문자죠? 자, 일반적으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그 이름 작성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메소드 일반 메소드는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내장되어 있는 메소드들도요, 대문자는 없어요. 다 소문자 처리하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자, 물론 이제 대문자로 했다라고 해서 오류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자, 앞에를 대문자로 하게 되면은 생성자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구별하고자 자, 일반 메소드는요. 앞에 대문자로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생성자는 그래서 반드시 대문자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앞에 대문자죠. 이건 생성자예요. 생성자입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라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질 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다라고 자, 아까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익혔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게 뭐죠? 생성자도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버로딩.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작성 한번 해볼까요? 자, 학습 예제 2번과 거의 같아요. 자, 우리 방금 우리 테스트할 때 조금 아까 예제 자, 컨스트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클래스죠. 자, 생성자를 만들었는데요. 복사하도록 할게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const basic. 자, 생성자도요. 메소드와 동일하게 똑같은 이름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같은 이름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는 생성자도 메소드와 동일해요. 변수도 당연히 같은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고 클래스도 당연히 같은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제는 오버로딩이 주제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것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메소드와 동일합니다. 자, 매개 변수를 가지고요. 생성자를 구별을 해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볼게요. 자, 스트링 메시지 뭐 이렇게 메시지 자, 됐습니다. 자, 그 가로 안에 자, 뭐죠? 스트링 클래스로 변수 하나를 넣어놨고요. 매개 변수죠? 자, 매개 변수를 하나 넣어놨더니 문법상 하자가 없는 거로 빨간 표시도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생성자도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아까 위에
작성됐던 예제, 위에 있는 예제는, 조금 아까 했던 예제는 메소드 오버로딩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예제는, 자, 이제 적을게요. 자,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매개 변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이나? 자, 이 생성자는 호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아무나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나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객체로 만들었을 시에 실행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요거 편의상 아까 우리 테스트했던 실행되는 실행 부분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헷갈리니까요. 혹시 아까 메인 메소드에 좀 써놓으신 분들은 주석 처리 잠시 해놓고, 자, 우리 생성자를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 생성자 2개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 있는 그대로 객체는 지금 하나예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요, 분명히 생성자라는 거는 객체를 만들었을 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했고, 자, 실행이 잘 됐어요. 자, 실행이 잘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 두 번째 생성자는 얘도 생성자인데 얘도 자동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얘는 실행이 안 됐어요. 얘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생성자가 실행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요. 자, 우리 객체 만들 때 뒤에 이게 생성자잖아요. 이 가로 열고 가로 안에 뭐 주면은 돼요. 무엇을 세팅하면은 돼요. 여기다 한번 인사말 한번 넣어볼게요. 뭐라고 그럴까? 뭐 어서 오세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위에 보면은 자,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생성자 있죠? 자, 거기에 생성자 22라고 내용을 넣어놨는데 뭐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메시지를 간에 넣어놓을게요. 자, 전달받은 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값을 전달을 받는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그런 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지금 시스템화 프린트 LN에 넣어서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혹시 작성되셨으면 실행해 보시죠. 자, 실행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보시면 어때요? 자, 생성자 잘 실행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들어 놓은 생성자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들어 놓은 생성자가 실행이 됐어요. 자, 우리 위에 보면은 메소드들도 보면은 각각 호출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의 명령으로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는 없죠. 당연한 얘기로 각각을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뿐이죠. 자, 이 생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자가 아무리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존재의 의미로 생겨난 것이지만, 자, 그래도 매개 변수가 구별이 되면은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가 구별이 될 시에는, 여러 개 만들어질 시에는 다 실행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거기에 맞는 생성자만 실행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자동 실행되는 건 맞죠. 예, 그리고 호출 불가능하고 따로 호출 불가능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생성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들을 구별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생성자 오버로딩이에요. 생성자 오버로딩. 자, 위에는 메소드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 자, 방금 위에 우리 했던 내용은 메소드 오버로딩.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오버로딩을 얘기하는 거죠. 오버로딩. 자, 이렇게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자, 생성자든 또는 메소드든 상관없이 같은 이름을 가진 존재를 만드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그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 매개 변수 개수와
타입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다 써놨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생성자도 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자, 우리가 그 new 키워드 바로 뒤에 자, 생성자 작성을 할 때, 자, 아무것도 없는 것들,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주로 작성을 해서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는 해요.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예, 그 안에도 뭔가 매개 변수를 넣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성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용이 되진 않고요. 이제 실제 코딩으로 생성자를 이용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생성자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 객체를 만들 때 실행이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예, 실제 코딩을 할 때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도 뭐죠? 정보 처리라는 거 보면은요. 가끔 생성자 관련해서 일반 메소드와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예,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뭐죠?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성자에 대한 의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아까 위에 메소드랑 동일해요. 매개 변수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매개 변수에 대해서 그냥 대략 데이터 집어넣어서 실행이 되게끔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 안에 자, 제 모양을 잘 보세요. 그 안에 실행되는 거는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뭐 합계를 낸다라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떻게 실행이 돼야 되나 방법적인 걸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생성자 3개를 만들었고요. 자, 지금 메소드에 작성된 사례와 지금 내용이 좀 같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변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입이 중요해요. 타입과 개수가 중요합니다. 타입이 서로 일치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잠시 여기 보시면은 다시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자,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이름을 메시지라고 하나는 하고 자, 밑에는 그냥 A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동일한 메소드, 동일한 생성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타입이 중요해요. 타입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자, 타입이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보시면은 뭔가를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시스템하고 프린트로 메인 메소드 안에서는 뭔가 없죠? 뭐 없습니다. 일단 다 주석 처리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가 3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 거기에 해당이 되는 생성자들 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생성자들이 실행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됐나요? 자, 설령 뭐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 세팅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버로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 객체 지향의 하나의 요소인 다형성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형성, 객체 지향의 하나의 요소인 다형성,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오버로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메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메소드와 생성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이런 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수와 오버로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하여간 오버로딩은 메소드와 생성자를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방금 한 예제는요. 자, 우리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저랑 지금 해보진 않을 거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추가 작성해 보세요. 저는 요거랑 좀 다르게, 자, 내용을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예제 2번도 자, 작성을 해서 꼭 결과를 보세요. 자, 밑에 보면 풀어보기 예제가 3개 등장을 하는데, 음,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의미가 좀 더 있긴 하지만, 자, 문제 3개를 저랑 다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맨 마지막에 있는 풀어보기 3번이 좀 어렵겠죠? 자, 풀어보기 3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기 3번을 지금 저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기 3번이 그 학습 화면에 마지막 예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기 3번을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마이카라고 그냥 하세요. 여기 있는 대로. 자, 클래스 만들게요. 자, 클래스 이름 마이카,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 finish. 자, 일단 거기 있는 내용 작성해 볼게요. integer, max speed, car name, 또 string, 자,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모두 다 무슨 변수예요? 멤버 변수죠? 자, 즉 클래스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변수들을 모두 다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죠. integer, max, speed, 자, 그리고 string, car name, 자, 그리고 string, color. 자, 보시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뭐가 있는 거랑 동일해요? string, car name, 널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자, 이런 형식과 지금 는하고 널 이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의상 그냥 안 쓴 것 뿐이고요. 자, 이거와 동일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인티저는 이건가요? 보고 있나요? big 이건 아닙니다. 인티저는 널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이 잠깐만요. 이게 약간 헷갈린데 출력해 봐야 되겠는데.
자, 0으로 세팅한 것과 동일한 존재인데요.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널로 인식을 하는지 0으로 인식을 하는지. 이게 왜냐하면 지역 변수의 인티저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지역 변수가 아니죠. 멤버 변수의 인티저와 그 다음 지역 변수의 인티저에 대해서 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다르거든요. 다른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아니라면 좀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들 모두 다 멤버 변수죠. 자, 모두 다 멤버 변수이고 멤버 변수이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인스턴스 변수. 자, 이렇게 변수 3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변수 3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주석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련 생성자 만들기, 관련 메소드 만들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메인 메소드는 그냥 코딩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코딩된 모습을 보고 생성자와 메소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코딩된 모습을 보고 생성자와 메소드를 만들어 달라는 게 마지막 풀어보기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예제 3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자, 추가 작성을 하기 전에 자, 지금 마이카죠, 마이카 클래스를 객체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죠. 마이카 객체 처리하려면 마이카 자, 그리고 카 이퀄 new 마이카 자,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카라고 쓸게요. 마이카하고 마이카 이퀄 new 마이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모습은 이랬어요. 물론 중간에 매개 변수 들어가고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모습은 이랬다라는 거죠. 자, 원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오류가 안 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생성자거든요. 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 객체를 만들 텐데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이 생성자가 들어가 있는 그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성자가 new, 이 마이카라는 생성자가 들어가 있는 그 클래스를 객체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원 뜻은 마이카라는 생성자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객체 처리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이카라는 생성자가 위에 없어요.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public 마이카 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바에서는요. 자, 생성자를 굳이 그 뭐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바에서는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해당 클래스를 그 객체 처리할 때 자, 이 생성자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생성자는 존재하지 않고 자바에서는 이 생성자를 있는 셈 칩니다. 있는 셈 쳐요. 자, 이거는 기본 생성자이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요. 자바에서 코딩을 안 해요. 기본 생성자는 자바에서 코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걸로 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 생성자는 없어도 있는 걸로 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자, 여기 생성자 안에 뭔가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이러면 씀과 동시에 바로 오류납니다. 분명히 이것도 생성자죠?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모습이고, 그렇죠? 자, 이거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4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자, 오류가 나고 있는데요.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 이건 생성자를 굳이 만들어 줘야 돼요. public 마이카 A 자, 이런 식으로 굳이 만들어 줘야 자,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오류가 안 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들지 않았을 때, 자,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되고, 자, 그런데 원래 초기의 모습, 그럼 이게 생성자라면은 생성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 기본 작성할 때는 오류가 안 난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생성자는 있는 셈 친다라는 거고요. 즉 얘가 있는 셈 친다라는 거예요. public mycar. 자, 여기 이제 기본 생성자인데요. 이게 상단에 있는 걸로 자바에서는 기본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략 가능해요. 기본 생성자는 생략 가능해요. 자, 그래서 생략된 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원래는 있는 셈 치고 있는 거죠. 그 기본 이라는 얘기는. 아,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없습니다. 안에 뭐 실행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작성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결과죠. 기본 생성자에 대해서 지금 잠시 좀 언급을 했고요. 자, 이제 문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뉴카 매수 매개 변수가 2개짜리, 매개 변수 2개짜리, 또 매개 변수 3개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생성자죠. 뉴 키워드 바로 뒤에 생성자가 오는데 생성자에 매개 변수 2개, 하나는 3개. 자, 이건 매개 변수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 말고 자, 일부러 생성자를 만들어 달라. 자, 그래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예제. 자, 메인 메소드에 작성된 모습 보시면은 첫 번째 생성자는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스트링 A 또 인티저 B 이런 식으로. 자, 안에 있는 매개 변수 이름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그런 예제면은 그냥 A, B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출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력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예제로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러나, 자, 우리는 출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 생성자에서 무엇을 실행하게끔 할 것인가. 자, 소나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값과 그 다음 230을 줬는데요. 이거를 각각 이런 얘기죠. 자, 카 네임과 그 다음에 잘못 눌렀다. 자, 카 네임과 카 칼라의 값을 주겠다. 스피드의 값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소나타는 자, 카 네임이죠. 자, 그 다음 230이라고 수치가 적혀 있는데 이건 스피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 네임에 카 네임 이퀄 A. 자, A라는 변수에 대한 값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요.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카 네임으로 자, 사용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인티저 B. 자, 어떠한 수치가 넘어오게 되는데 그 수치는 맥스 스피드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B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값을 받고 매개 변수 그리고 맥스 스피드에게 값을 건네주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B.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성자가 완성이 됐어요. 첫 번째 생성자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 예제를 보니까요. 마이카 하면서 객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값은 서로 달라요. 위에 있는 내용과 이번에는 그랜저, 그 다음에 스피드도 300, 그 다음 색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마이카 생성자 가로 열고 자, 처음에 오는 거는 스트링 값이고 그 다음에 인티저고 또 스트링이죠. 자, 그래서 스트링 A 쉼표 인티저 B 쉼표 스트링 C. 자, A, B, C 변수를 각각 배치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들을 받게끔 했어요. 그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의미에 맞게끔 데이터 세팅을 해주면 돼요. 자, 처음에 넘어오는 거는 카 이름이 넘어오기 때문에 카 네임 A. 자, 그 다음에 차의 스피드가 넘어오잖아요. 카 맥스 스피드죠. 맥스 스피드 이퀄 B 맥스 스피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차의 색깔이 넘어옵니다. 카 칼라
equal C. 됐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 달라는 생성자 지금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관련 메소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소드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빨갛게 되어 있는데 맥스 스피드 업데이트를 만들어 달래요. 맥스 스피드 업데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스피드 값을 주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가감 처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처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스피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생성자 아니에요. 그냥 메소드입니다. 만들도록 할게요. 자, public void max speed update. 자, 맥스 스피드 업데이트가 메인 메소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요. 어떤 수치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즉 속도를 가감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메소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수치가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인티저로 받아야 돼요. 인티저 A. 자,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에 대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값에서 넘어온 수치만큼 가감시키려고 하는 거죠. 넘어온 수치만큼 가감하거나 증감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0, 또 혹시 그냥 플러스 20이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20 해주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는 값에서. 그래서 누적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스피드가. 자, 맥스 스피드 플러스 이퀄 A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때문에 당연히 가감 처리가 될 것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값에서 혹시나 플러스는 기호가 없죠. 양수가 넘어오게 되면은 자, 플러스 이퀄에 의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스피드의 내용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자,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작성을 다 했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되나 우리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카라는 클래스잖아요. 자, 클래스 마이카. 자, 그래서 카1, 카1 equal new 마이카.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객체는 소나타라는 값과 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 230을 건네주면서 실행이 되게끔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나타라고 줬고요. 자, 그리고 맥스 스피드는 이 차의 맥스 스피드는 230이다.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맞아 쓸게요. 자, 마이카 2 equal new 마이카 300 화이트. 자,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해서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자,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생성자가 거기 지금 생성자가 특별한 용도로 실행이 되게끔 지금 세팅이 된 거고요. 자, 첫 번째 생성자는 자, 스트링 값과 인티저 두 개의 데이터 값이 차 이름이죠. 차 이름과 스피드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한 거고 여기에 맞는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맞는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생성자 안에는 뭘 출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상단에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게 값을 각각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는 데이터 값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출력을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카 네임만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자, 카 네임. 첫 번째 차죠? 카 원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첫 번째 차에는 카 이름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원 점 네임. 카 네임. 자, 카 원 점 카 네임에는 소나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2 점 네, 카2 점 네임에는 그랜저라고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스피드도 출력을 해야 되겠네요. 스피드도 출력을 할게요. 뒤에. 자, 각각의 스피드 플러스 카 1점 맥스 스피드.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카2 점 맥스 스피드도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일단 생성자를 통해 데이터 값이 전달이 되게 만들었고요. 변수에 전달이 되게 만들었고, 지금 시스템와 프린트 ln을 통해서 전달된 값이 잘 전달이 됐나, 각각의 객체에 전달이 잘 됐나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출력이 잘 될 겁니다. 설정한 대로 출력이 잘 될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맥스 스피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 우리 위에 만들었어요. 맥스 스피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자, 수치가 전달이 됐을 때 자, 기존 값에서 누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자, 우리 메소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한 줄밖에 안 되니까 맞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1 첫 번째 소나타죠. 소나타의 맥스 값이 지금 23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좀 더 최고 스피드를 내린다라고 설정하는 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스피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 마이너스 20이 전달이 되도록 지금 만들었어요. 자,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값에서 마이너스 20 가감 처리가 되기 때문에 230이었는데 210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자, 카 네임의 스피드만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즉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실행 이후에 해보시면은 자, 스피드 값이 자, 가감 처리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예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마지막 예제로 풀어봤고요. 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이 예, 저랑 같이 이제 그 뭐죠?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여기 있지는 않고 저랑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익히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이 빠졌네. 자, 우리 지금 11강이죠. 11강 생성자와 다형성에 대해서 자,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생성자든 그 다음에 메소드든 모두 다 오버로딩이죠.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나 또는 생성자를 만드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형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 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버라이딩을 알아볼 건데요. 오버라이딩은 뭐 지금 당연히 못하고요. 오버라이딩은 근데 상속이랑 관련이 있어요. 상속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로딩은
메소드뿐만이 아니라 생성자도 오버로딩을 한 거고요. 오버라이딩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오버라이딩은 생성자랑 상관이 없어요. 오버로딩만 생성자랑 상관이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은 생성자랑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설명을 한 거고요. 상속이랑 상관이 있다라고 상속하실 때 그때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풀어보기 1번이랑 2번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풀어보기 1번과 2번 자,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잘 안 됐거나 좀 답이 아리까리해서 궁금하거나 그런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거는 개인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풀어보기 1번이랑 2번은. 자, 그리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좀 남았는데요. 5분 가지고 예, 잠깐 쉬세요. 잠깐 쉬시고 5분만 있다가 예, 퇴실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다. 아까 이제에서 코딩한 거는 올려놓을게요. 아, 아, 질문이 이건가요?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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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아까 이렇게 코딩을 해서 얘기하시는 건 이렇게 아까 요건 없었는데 음. 네, 맞아요. 밑에 얘기해 주시네. 자, 그래. 아까 이거 설명 못 들으셨구나. 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스트링 값이 위아래 비교를 한다라면은 이건 스트링이잖아요. 매스라는 건 스트링이고 인티저 자,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는 인티저로 돼 있죠. 인티저로 돼 있는 경우에 더하기 처리하면 당연히 연산이 되는데 매스는 더하기 처리가 안 되죠. 매스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더하기 플러스라는 기호를 썼지만 더하기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을 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는 더하기 처리가 돼서 188이 나오죠. 자, 그리고 매스는 어때요? 매스는 우리 아까 실습 예제에서는 약간 62라는 값을 전달을 해줬는데 데이터 값이 만약에 62점이 만약에 전달이 된다라면은 어딨어? 매스가 만약에 62점이잖아요. 전달이 됐다라면은요. 자, 스트링이기 때문에 연산이 되지 않고 그냥 연결이 되어서 60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딱 봤을 때 18,862라고 이렇게 해서 보여요. 연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숫자와 문자를 더하기 처리하게 되면은요, 예,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예, 자, 그리고 연산 처리로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 연산 처리로 제대로 활용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스트링으로, 원래 인티저로 전달이 되는 게 맞기는 하겠죠. 인티저로 전달이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저런 작업하다 보면 스트링 값으로 숫자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경우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스트링 값으로 전달이 되면 연산이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넘어온 매스에 관련해서 스트링을 예, 인티저로 변환 처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밑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인티저 파스 int라는 이 메소드죠. 이 메소드는 스트링 값을 인티저로 변환하는 예, 그러한 그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연산이 잘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188 더하기 62 하면 몇이에요? 200 얼마야? 자, 200xx 나오겠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시고. 김효섭 씨 됐나요? 맞나요? 여기 설명한 게? 네. 자, 인티저 파즈 INT는 처음 노출이 됐습니다. 우리 저의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의 수업 시간에 계속 나오게 되는 중요한 그런 함수, 그런 메소드예요. 자, 50분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작성한 이런 소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이후에 우리 자료실에 항상 올려놓거든요. 자, 그거를 참고해서 나중에 학습 자료실 여기 적혀 있는 곳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제 오전 수업 하게 될 건데요. 네, 퇴실 처리해 주세요. 퇴실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남아있는 시간은 원래 LMS 듣는 수업 시간이라, 근데 미리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은 그러한 용도라서,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